여러분, 햇빛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 용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용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병도 작가님의 책이고요. 오늘은 권리 분석부터 학정 일자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 낙찰금 외에 내가 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인수해야 되는지 혹은 말소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낙찰금 외에 인수할 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항력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불할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매각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런 사이트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 대신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니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지지 옥션이라든지 탱크 옥션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분석하기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절약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감정평가서인데요. 감정평가서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판단을 한 거죠. 경제적인 가치까지 고려해서 이 물건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서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시세 조사를 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많죠, 되게, 그죠? 현황조사서는 법원의 집행관이 그 해당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임대차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소유 그 자와는 또 어떤 관계인지 아니면 또 주인이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항들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경매를 보는 그 입찰자에게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권리 분석 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제공을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비치해서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경매 입찰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파악할 것들이. 그리고 다시 매각된다는 게 이미 매각이 됐었는데 이전 입찰자가 이 입찰된 10%의 보전금을 포기한다라는 것이고죠. 자, 낙찰은 되었으나 잔금을 또 납부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잔금 납부를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죠. 시세보다 내가 가격을 너무 높게 썼다든지 그리고 대출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대출이 경락 잔금 대출이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내가 실수를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인수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겠구나라고 판단될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거는
권리 분석 단계 중에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죠. 자,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가 그 부동산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낙찰자가 여러분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을 조의를 해야 되는데 특수 물건이라죠, 그죠? 근데 입찰에는 초보자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부러 특수 물건만 하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 이유는 경쟁력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때도 이런 곳에 또 새로운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도전을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것은 뭘로 기준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그 임차인이라면 내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가 이 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전입신고가,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이게 빨리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진짜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여러분 되게 안타깝게도 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필요한 권리를 스스로 이 유지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주택임대차 계약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예, 임차인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뭐 수도권이나 지방은 조금 다르지만 소액 보전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금에서 이것을 우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했으면 그 이사한 곳을 이제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빠른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입신고가 느리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고요.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여러분 결정하고요. 배당을 그 기일에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배당 유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이 전입이라는 것이 대항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입찰을 할 것인가 물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 후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해당 집의 해당 집, 내가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보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의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 일자는 배당 순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아주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배당 순서에 내가 만약에 너무 후순위라면은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입찰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입찰해서 내가 받았다라면은 1번으로 받았다라면 그 보전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입과 전입 날짜와 그 다음에 확정 일자와 배당 요구, 이것은 꼭 필요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용어에서는 여러분 이거 중에서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관련돼서 권리 분석 용어에서는 감정평가서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황조사서라든지 반드시 보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용어들을 막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이게 헷갈렸네 이게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면 또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경매에 관심이 있다라면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용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